자, 여러분 오늘 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철이고, 자, 1강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한 2분 동안 복습한 후에 바로 2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 후기의 변화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일 큰 변화가 뭐였죠? 정치 구조의 변화에서 비변사의 기능 강화입니다. 비변사가 기능 강화가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왕권이 약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의정부와 육조 중심 행정체제가 약화됐다는 거 알아둡니다. 일단 비변사는 당연하게 임시기구로 삼포해란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의할 게 뭐였죠? 여진족하고 관련된다는 거, 여진족하고 왜구. 무조건 왜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진족하고도 관련된다. 상설기구가 된 것은 국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서 자 그렇게 됐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문무 최고기구가 됐다. 당연히 선조죠. 폐지된 거는요. 흥선대원군의 자 의정부가 부활됨으로써 흥선대원군 고종 때 자 이렇게 폐지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구성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6조에서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와 참판이 들어갑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원은 없습니다. 몇 명이다. 자, 비변사 인원은 100명이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된 왕권이 약화되고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제도 유명무실해졌다. 자, 조선 후기는 자, 왕권의 약화,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제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러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변사 폐지된 거는요. 흥성대원군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회의한 책이 뭐였어요? 회의한 내용을 기록한 게 비변사 등록.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3사의 기능이 어떻게 됐습니까? 3사의 언론 기능이 좋은 기능이죠. 자, 왕권을 견제하는, 그러나 이게 변질돼 가지고 각 분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그 다음에 2조 전랑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상대 세력을 몰아내는데 앞장섰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군사제도로 넘어가서 조선 초기의 5위가 오군영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군영은 한꺼번에 생겼습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생겼습니까? 예, 한꺼번에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오군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총청, 수어청, 검의영 이렇게 순서대로 생겼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생기는 건 뭐죠? 훈련도감이죠. 임진왜란 중에 군사제도의 불합리함을 깨달은 선조 27년, 자 1594년에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나죠.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서 일어나고 삼수병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포수, 사수, 살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급료를 받습니다. 녹봉을. 땅을 받는 건 없습니다. 녹봉은 살로 주었습니다. 직업군인입니다. 용병제 상비군제 성격을 띠고 있다. 자, 의무병제와 농병일시가 무너지고 용병제 상비군제가 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가련이라는 계기로 어영청, 그 다음에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총융청, 자, 그 다음에 수어청. 인조 때 만들어진 게 세 개입니다. 알아둡시다.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총수입니다. 그 다음에 궁궐수비, 검의영.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게 검의영입니다. 궁궐수비. 그러면 오군영 체제가 완성된 거는 언제입니까? 숙종 때입니다. 1682년. 왜? 검의영이 생김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군영의 성격의 뭐랬습니까? 제일 처음 말했던 임기응변식으로 생겼다. 자, 임기응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필요할 때마다 생겼지. 전체적인 계획을 잡은 적은 없다. 이 말이죠. 종합계획에 따라서 생긴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인 정권의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자, 이거 알아둡시다. 뭐라고요? 서인 정권의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의 개편. 자, 조선 후기에 지방군은 어떻게 개편되는가? 자, 조선 초기에는 자, 무슨 체제죠? 징관체제입니다. 징관체제. 자, 근데 이 징관체제가
세조 때 만들어지는데요. 조선 초기 세조 때. 자, 그 지역에 외적이 들어온다 하면 그 지역 군사들이 그 외적을 퇴치하는 겁니다. 중앙군에서 지휘관이 오지 않습니다. 지휘관이 파견되는 것은 재승방략체계입니다. 자, 진관체제인데 이 진관체제가 자, 많은 외적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그때는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명종 때 유사시에 필요할 때 중앙에서 파견되는 장수가 지휘하는 재승방략체제가 됐는데 이 재승방략체제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일단 그 지방에 있는 군사가 후퇴를 합니다. 왜 언제까지 후퇴하느냐? 중앙에서 지휘관이 올 때까지 후퇴를 일단 합니다. 자, 후퇴했다가 지휘관이 왔다가 만나서 자, 외적과 싸우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임진왜란 중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진관을 복구하고 소고법에 따라서 자, 군대를 편제하는 소고군 체제로 자, 정비하였습니다. 자, 소고법은 뭡니까? 자, 척계강의 기호신사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자, 지금 지방군 합니다. 조선 후기 지방군. 소고군의 그러나 조직은 자, 편제는 어떻습니까? 양반, 위로는 양반, 아래로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어 있다. 자, 여러분 지방군 어떻게 된다고요? 양반 들어갑니다. 양반. 노비까지 들어갑니다. 자,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적이 오면 전투에 동원됩니다. 자, 그런데 양반들이 노비와 함께 소고군에 편제되는 것을 상당히 기분 나빠하겠죠. 그래가지고 상민과 노비들만 어떻게 됩니까? 상민과 노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양반은 소고군에 들어가는 걸 피했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필요공비를 스스로 조달하기 위해서 농민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노비가 군공을 세워가 양민화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 후기에 신무제 동료를 유발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양민화되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변사 변천 과정에서 보면 진관체제에서 재승방략체계, 소고군 체제, 자, 그 다음에 영장체제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소고군 체제는 여러분 그 진관을 복구했다. 진관체제 같은 말입니다. 자, 진관체제, 재승방략체제, 소고군체제, 영장체제. 자, 영장체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면요. 정묘호란 이후에 과거 지방간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을 전문적인 무신이 담당하게 한 건데 군제상 일단의 진전을 가져왔지만은 소고군도 보다 충실해졌으나 지방수령의 반발, 자기가 옛날에 지방수령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뺏겼단 말이죠. 자, 무관한테. 그 다음에 재정적인 뒷받침의 부족, 능력 있는 무신의 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정묘호란 이후에 지방군의 체제입니다. 영장체제가. 여러분 진관체제, 재승방략체제, 소고군체제, 영장체제 나오면 이거 지방군하고 관련됩니다. 중앙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알아둬야 됩니다. 중앙군하고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 통일신라 이후로 자, 군사 조직에서 보면요. 여러분 통일신라는 구수당 10정 이거 중학교 때 외웠죠. 발해는요. 자, 10위입니다. 10위. 발해의 지방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고려는 중앙군 2군 6위, 지방군 주영군과 주진군, 조선전기 때 5위 영진군, 조선 후기 5군영 소고군, 자, 개화기 때 별기군 2영, 그 다음에 소고군, 을미개혁 때 친위대 진위대, 대한제국 때 시위대 진위대. 자, 여러분
자, 소고군이 2번 나오고 진위대가 2번 나옵니다. 자,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수치제도가 개편되는데요. 자, 수치제도. 자, 쉽게 말해서 땅 가진 사람이 내는 돈, 그 다음에 특산물, 그 다음에 자, 군대 대신에 군대에 대해서 자, 어떻게 뒷받침되었느냐. 다시요. 땅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 그 다음에 특산물, 그 다음에 군대와 관련하여, 군대 가는 거와 관련하여 자, 부담, 이 3가지 자, 수치제도의 개편.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수치제도의 개편했어요. 개편, 왜 개편되었느냐. 자, 경제구조의 변동과 신문제의 동료. 지주제가 강화되어 가는 속에서 다수의 농민은 토지를 잃고 전호나 임노동자로 전락하였으며, 자, 여러분, 임노동자, 임금을 받는 노동자란 말입니다. 임금 받는 노동자로 전락하였으며 가중한 수치로 인하여 생존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수치 제도를 개혁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농민들의 불만 해소와 사회 안정을 도모하였다. 농촌 사회의 심각한 파괴에 조선 후기 때 양난을 거치면서 농촌 사회는 황폐화되었으며 기근과 질병이 만연하여 농촌 생활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였다. 그런데 양반 지배층은 백성들의 생활과 거리가 먼 정쟁만 일삼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자, 다시요. 농촌 사이의 농민들은 살기가 어려운데, 자, 날씨도 안 따라줍니다. 기근이 오고요. 가뭄이 오고요. 그런데 양반 지배층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쟁만 일삼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양반이 아닙니다. 양반 지배층. 그리하여 피지배층이 저항을 하는데요. 농민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뭐를 만드느냐? 계를 조직하였습니다. 요즘에도 계가 있죠. 계를 조직하여 항조, 항세, 유민화 등으로 저항하였다. 항조, 자, 항세, 자, 유민화, 자, 세금 안 내겠다. 조 안 내겠다. 나 떠돌아다니겠다. 이 말입니다. 유민화. 나 정착하기 싫다. 떠돌아다니기 편하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민중조직으로 나온 거 보면요. 양반 주도의 향해가 있습니다. 이 향해는 양반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총계, 민회, 이회, 동회, 도회라고 불렀던 민중주도의 모임을 만들었다. 민중조직. 자, 향회가 조선 후기 때 강화되었다. 이러면 X입니다. 자, 조선 후기 때 총계, 민회, 이회, 동회, 도회라는 것이 일종의 민중주도의 모임입니다. 자, 민중주도의 모임, 양반주도의 모임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있던 거 도회. 도회가 양반주도의 모임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총계, 민회, 이회, 동회, 도회. 잘 알아둡시다. 지배체제 질서의 회복과 유지. 집권 양반 계층은 농토로부터 농민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실의 변화를 방관할 수만은 없었고 지배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지금부터는 개편의 내용과 결과. 전세는 땅과 관련해서 내는 것은 영정법, 공납, 특산물과 관련돼서 내는 것은 대동법, 군역, 군대 가는 것과 관련돼서는 균역법. 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땅하고 관련되는 거 뭐라고요? 영정법, 땅 가진 사람이 내는 거. 특산물 내는 거와 관련되는 게 뭐라고요? 대동법. 군역은 뭐라고요? 군대 가는 거하고 관련되는 게 균역법. 자, 이렇게 조선 후기 때 바뀌었는데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을 도입함으로써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 지주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시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라고요? 땅 가진 사람의
땅 가진 사람, 지주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일단 개편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농민의 부담은 경감하고 지주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처음입니다. 초기에는 이랬단 말입니다. 제도가 좋았습니다. 이 제도가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이요. 농민의 부담은 경감하고 지주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농민의 부담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자,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제 운영에서 농민 부담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향촌 지배 방식의 변화에 따라 수령과 항리들의 농민 수탈은 크게 늘어났다. 수령, 사또 말하죠. 향리들의 농민 수탈이 크게 늘어났다. 사족의 향촌 자치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사족을 통하여 향촌을 지배하던 정기의 방식이 수령과 향리 중심의 지배체제로 바뀌면서 이들의 농민 수탈이 더욱 심해졌다. 조선 정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사족이 자 수탈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령, 향리들이 수탈을 합니다. 자, 농민 통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호패법이 강화됩니다. 자, 주민등록증이죠. 자, 농민들이 유미나 향촌 사회에서 자 살기 힘드니까 자 이탈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한 곳에 묶어두기 위해서 일종의 신분적인 호패를 착용하는 자 호패법을 다시 강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가 작통법이 강화됩니다. 호패법과 오가 작통법, 5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 상호 감시하게 하는 오가 작통제를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오가 작통법이나 유민의 발생을 규제하고 각종의 역과 조세 부담자의 동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5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에는 통주를 둡니다. 시방에는 5통마다 이정을 두고 면에는 건농관을 두어 서울에는 방마다 관령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 다시요. 5집을 한 통으로 하고 이 통에는 통주가 있습니다. 자, 또 5통마다 누가 있다고요? 이정, 면에는 건농관, 서울에는 방마다 관령을 둡니다. 자, 일단 오가작통법과 관련되는 것 다 한번 둘러볼까요? 통주. 자, 이거 맞추기 쉽습니다. 왜냐? 오가작통법에 통자가 나오죠. 이정, 안개이 됩니다. 건농관. 그 다음에 서울에는 방마다 관령. 오가작통법은 서울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럼 X입니다. 오가작통법에 관련되어서 서울에는 방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관령입니다. 관령.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분당 정치의 변질과 그 다음에 탕평 정치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당 정치는 이 자체를 보면 처음에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 견제와 서로 팥끼리 견제와 협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가 조선 후기 때 변질이 돼가 자기 당만 살아남고 다른 당은 자 귀양을 보내거나 사사하거나 사약을 내리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제도가 변질이 됩니다. 자, 분당 정치에서요. 분당 정치의 배경은 뭡니까? 살인들이 강력한 훈구 세력과 대결할 때는 서로 살인들이 단결을 했습니다. 단결을 하였으나 훈구 세력이 무너진 뒤에는 자체 분열하여 자, 훈구 세력이 없어지고 나서 자체 분열하여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학연 누구의 제자인가, 지연 어느 지역 출신인가를 바탕으로 분당이 생기고 분당 간의 치열한 정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분당 정치의 원리. 자, 처음에는요, 분당 간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자, 좋은 제도입니다. 상대 분당을 소인당, 나의 당은 군자당,
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자 선배 사림이 물러난 데는 분당을 모두 군자당으로 보고 분당 간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분당 정치가 전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론을 중시하는 전국 운영을 하였습니다. 합작기구인 비변사를 통해 의원을 수렴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 자기 세력을 옹호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3사 언론과 2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다시요. 조선 후기 때 어떻게 된다고요? 3사 언론과 2조 전랑의 비중이 높아진다. 2조 전랑이 뭐 하는 데입니까? 아까 했죠. 첫 강의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한편 제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살림이 출연하였고 자 제야 지역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를 뭐라 부를다고요? 살림이라 불렀습니다. 자 정권을 잡지 않았지만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를 뭐라 한다고요? 살림. 자 서원이나 향고가 지방사족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서원이나 향교는 자 지방사족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이다. 근데 분당의 한계가 뭐냐 하면요. 백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